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에세이 풀이라는 논문으로 ICLR 2025에 업데이트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컨셉 이레이징 분야에서 트레인 프리 메소드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컨셉 이레이징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학습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자가 어떤 누디티한 이미지나 아니면 바이올런스 아니면 특정 아티스틱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그런 함프한 컨셉이나 아티스틱 관련 컨셉을 필터링 한 후에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직접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코스트가 발생하고 이제 그렇게 필터링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학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좀 완화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파인 튜닝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컨셉을 이제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소드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해왔고, 그래서 어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풀 파인 튜닝을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파인 튜닝 메소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특정 모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코스트가 컴퓨테이션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도메인별 또는 이제 어떤 타겟 컨셉마다 그 업데이트한 웨이트를 좀 저장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서 기존 모델이 갖고 있던 이런 생성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 프리 같은 경우는 기존 파인 튜닝 메소드 대신에 트레인 프리 메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을 좀 완화하고자 메소드를 제안한 논문이고, 실험 부분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파인 튜닝 메소드보다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에 되게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어, 생성 능력도 잘 유지하는 그런 걸 좀 실험적으로 보인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퓨전 아키텍처에서도 되게 제안한 방식이 일반 성능이 좋은 걸 좀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SL 프리의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총 세 가지 과정을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톡시 토큰 디텍션하는 과정, 아니면 셀프 밸리데이터 필터링 과정, 그리고 어답티브 레이턴트 리어텐션 메커니즘 과정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톡시 토큰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톡시 컨셉 서브스페이스 C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 섹슈얼 액트나 아니면 포르노그래피, 누디티 컨셉 이런 걸 열 벡터를 놓아둔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드된 임베딩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폴드 임베딩 PI 같은 경우에는 I 번째 토큰을 마스킹하고 나머지 토큰 임베딩들의 평균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PI가 C 서브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톡시 토큰을 디텍션하는 과정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지듀럴 벡터 DI를 통해서 톡시 토큰을 구별 디텍션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DI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DI가 크다는 거는 이 풀드된 PI가 서브스페이스보다 거리가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근데 이때 이 PI는 I번째 토큰을 마스킹한 임베딩이잖아요. 그래서 I번째 토큰을 마스킹 처리하니까 이 서브스페이스에서 거리가 멀어지더라. 즉 I번째 토큰이 이 서브스페이스와 관련성이 크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디텍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폴드된 임베딩을 통해서 이 디스턴스를 다 구하게 되고, 결국엔 이 DI가 어떤 D를 제외한 나머지 임베딩들의 평균 값보다 크다면 톡시 토큰이다 라고 이제 디텍션 하도록 이제 마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텍션 방식이 효과적인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왼쪽 피규어를 보게 되면 X축이 그 서브스페이스로부터의 디스턴스, 그리고 왼쪽 Y축이 이제 톡시 스코어를 의미하게 되고, 이 빨간색 점이 이 링어벨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어떤 누디티 관련 프롬프트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이 파란색이 코크 데이터셋, 즉 정상 프롬프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를 보게 되면은 이 톡시, 그러니까 함프란 프롬프트는 이 서브스페이스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이 정상 프롬프트는 이 서브스페이스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제한하는 이런 디텍션 방식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톡시 토큰을 디텍션 했다면 이 토큰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이 톡시 토큰을 그냥 삭제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눌 토큰 같은 걸로 대체해 버리면 기존 프롬프트가 가지고 있던 문맥적 정보를 잃게 됨으로써 이제 모델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투영시키도록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런 서브 스페이스, 이 톡식 컨셉 서브 스페이스로부터 올소 고날하면서 기존 인프 스페이스에는 남아 있도록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프 스페이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인프 스페이스는 이제 필드드 임베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엔 이 P 프로젝션을 보게 되면은 서브 스페이스, 그런 톡식 컨셉 서브 스페이스에서 올소 고날하면서 이제 다시 인프 스페이스는 남아 있도록 이제 프로젝션 시켜주는 이 P 프로젝션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앞서 구했던 이 마스크, 즉 톡시 토큰은 이 P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세이프한 임베딩을 구하게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P 세이프를 구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이제 밸리데이팅 필터링 메커니즘인데요.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에서는 그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어떤 T-스텝에 따라서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자들은 그러면 이 T 프라임을 정의를 해서 어떤 P 세이프, 앞서 구한 이 P 세이프는 어떤 T 프라임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자라는 방법인데요. 이 T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만약에 P가 엄청 그런 톡시한 프롬프트라고 한다면 이 P 프로젝션 이 임베딩은 상대적으로 세이프티한 변환된 그런 프롬프트일 텐데요. 임베딩일 텐데요. 결국엔 그럼 두 개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낮다면 이 T 프라임은 결국 큰 값을 가지도록 되고, 결국엔 이 기존 오리지널 프롬프트가 엄청 톡시한 그런 프롬프트면은 이 T 프라임을 많이, 그러니까 큰 값을 설정해서 많은 스텝에서 이 P 세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P로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어댑티브 레이턴트 리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P 세이프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기존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주파 영역에서 활성되는 영역이 발견된다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저주파 영역은 이미지 생성에서 어떤 이미지의 속성 아니면 뭐 스트럭처 이런 걸 관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P 세이프랑 오리지널 P에서 이 프레 변환을 통해서 이제 저주파 영역을 구하고, 만약에 이 저주파 영역이 P 세이프가 활성되는 그 큰 값을 가지는 얘가 있다면 이 S 값을 통해서 감쇄시켜 주자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 부분 넘어가자면, 베이스라인은 8개 모델,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셋은 이제 빨간색은 그 누디티 도메인에서 어드버스 어택 프롬프트를 의미하게 되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티스틱 스타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매트릭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그 누디티 도메인, 그리고 파란색은 아티스틱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티 초이스 퀘션 앤서링 태스크를 통해서 아티스틱 스타일을 평가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파인튠된 모델이나 아니면 제안하는 방식의 이런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아티스트를 지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방구를 지웠다 하면은 뭐 생성되는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가 나올 테고, 그럼 그 이미지랑 이런 방구 이런 5명의 아티스트를 넣고 이 이미지가 어떤 아티스트의 작품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GPT-4가 이제 대답을 할 텐데, 만약에 방구가 잘 지워졌다면 이 방구에 대한 어큐러시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그 생성을 잘 해야 하니까 높은 어큐러시를 나타내면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이 누디티 도메인에서 실험 성능이고, 이제 테이블 2가 아티스틱 스타일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요. 누디티 도메인을 먼저 보자면, 제한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뭐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랑 파인 튜닝 대비했을 때 이제 이런 5가지 어드버서리 프롬프트에 대해서 되게 로버스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한 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코 데이터 셋을 통해서 기존 오리지널 그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면은, 이제 이 누디티를 잘 지웠음에도 모델의 기존 성능을 잘 유지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틱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 방고를 봤을 때 이 ACC2가 방고에 대한 어큐러시, 그리고 ACC-U가 이제 다른 아티스틱 스타일에 대한 평균 어큐러시를 의미하게 되는데 다른 메소드보다 이제 방고 스타일은 잘 지우면서 다른 아티스틱 스타일도 어느 정도 잘 유지한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메소드보다 이런 방고를 지웠을 때 다른 메소드는 이제 좀 방고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제안하는 방식은 방고의 스타일을 잘 지운 걸 좀 정성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델 이피션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트레인 프리 메소드다 보니까 트레이닝 코스트는 들지 않고 대신 인퍼스 타임이 늘어나는데 어, 뭐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5는 이제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다른 버전을 썼을 때에 대한 일반화 성능인데요. 이 SDXL과 이제 DIT 구조인 스테이블 디퓨전 3에서도 되게 잘 제한하는 방식이 워킹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들어가자면 이제 트레인 프리 메소드가 기존 파인 튜닝 메소드보다 이제 어드버서리 프롬프트에 대해서 되게 로버스트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의 생성 능력 또한 잘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다른 디퓨전 모델 아키텍처에서도 되게 제한하는 방식이 일반 성능이 잘 높은 것을 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